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채널 정체성 2탄이기도 하고요. 25살 임지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냥 주저리 말을 하는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25살에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인드로 살았고 뭐 유튜브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요. 아마 이번 영상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최대한 편집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예 노컷으로 가려다가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영상이 길어질 텐데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의 5년 뒤, 10년 뒤에 볼 저를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변해왔구나, 변천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간단한 저의 기록을 남겨보자면 저는 25살이고요. 96년생 11월 1일이 생일이에요. 원래는 이걸 생일날 찍으려다가 그때 귀찮아서 연말에 찍어야지 하고 넘겼는데 연말이 되니까 막상 찍을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메모장에 다 적어놔서 지금 찍을 수 있게 된 건데, 하여튼 지금 저에 대한 기록을 하자면 일단 핸드폰 배경화면 양양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자면 이렇게 돼 있네요. 배경화면에는 이제 말씀 10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즘 좀 와닿는 말씀이어서 이걸 배경화면에 해놨고, 프로필 사진은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고양이는 저의 친척 동생이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호떡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발이 너무 귀여워서 해놨어요. 그리고 프로필 음악은 더 타임 고즈 온, BY 노래고요.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저의 인생 노래. 거의 이 노래 가사로 큐티를 할 만큼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 가사가 정말 제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에 제가 가야 할 길? 그렇게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BY 자체가 저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프로필 음악을 해놨다가도 이 노래로 결국 돌아와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구독자 수를 한번 보면 지금 498명이네요. 그 채널 정체성 찍었을 때가 아마 100명 좀 넘어서 찍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100명이 엄청 컸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쯤에서 저번에 찍어놨던 채널 정체성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걸 한번 봐야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것 같아. 좀 오글거릴 것 같은데 왜 이걸 사람들이 봤지? 나 이거 본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지인들은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제제 프로젝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채널에 대한 정체성, 채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뭐 교회 워십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11개월 전에 찍었던 거네요. 딱 1년 전, 거의 1년 전? 그럼 지금 이쯤에서 이걸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공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네. 신기하다. 하여튼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저리 떠들어 볼게요. 뭘 먼저 말하면 좋지? 일단 채널 정체성. 저의 채널의 정체성이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술가를 꿈꾸는 제제의 모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워십 영상 올리고 그냥 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면
이게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돼서 제재 프로젝트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을 계속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임지혜의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뭐 공연이나 그런 기획하는 것들, 프로젝트성 그런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은 인생 자체? 임지혜라는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은 임지혜의 프로젝트들이 되는 거잖아요. 멋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으로 제재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린 게 예술가를 꿈꾸는 제재의 모든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술가라는 말부터 풀어가면 좋을 텐데 저의 이제 진짜 꿈이라 그래야 되나? 최종 목표는 예술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세상에서 보면은 예술가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문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저한테 있는 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걸 가지고 좀 사역하는 데 쓰고 싶은 게 커요. 근데 보통은 교회 안에서만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 공연을 하면서 또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특히 저는 좀 청소년들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좀 솔직히 세상이 살만하지 않잖아요. 살기 어렵고 살아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었고 저희 또래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할 시기이고 가장 좀 재밌게 보내야 할 청소년기 나이잖아요. 친구들한테 진짜 행복, 진짜 기쁨 그런 걸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알려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응원도 해주고 싶고 그런 희망도 다시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한 영상, 영화, 공연을 만들고 싶다. 작품,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작년도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저의 꿈이, 비전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 생각보다. 그러한 예술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진짜 나중에 커서는 예술가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단이나 그런 이렇게 기획사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분명했는데 이제 환경이 좀 안 돼서 제가 원하던 길로 이렇게 바로 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돌아서 이렇게 간 스타일이라서 물론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이 커졌죠. 하지만 이제 아쉬움도 분명 있죠. 그래서 이제 저처럼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예술가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재단을 설립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 돈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거죠. 그 예술가들과 함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생각과 꿈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튼 2020년 25살 인지애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제가 적어놨던 메모를 보면서 할게요. 제가 하루노트라는 메모장을 쓰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 순 없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메모를 그때그때 해놓는데 한창 그런 거에 대해서 메모할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그 한올의 노래 뮤지컬 끝나고 나서 그때 한창 막 꿈에 대해서 엄청 막 생각이 막 이렇게 발전될 때여서 그때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도 코로나인지라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의욕이 너무 없어졌어요. 무기력해졌어 자꾸. 막 제가 생각한 걸 그때그때 적어놓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그나마 읽을 수 있겠는 내용을 읽자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약간 제가 좀 자주 듣는, 자주 보는 큐티 영상이 있어요. 김동훈 목사님의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데요. 거기서 목사님이 좀 자주 얘기하고 강조하시는 게 남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꽂혀서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다 읽기 좀 민망하거든요. 읽을 만한 걸 읽자면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제가 아까 예술가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고 위로해주고 싶고 진짜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행복을 좀 알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으로 이것도 한때 꽂혔었어요. 자꾸 우리나라를 헬조선 그러는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은 나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나.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헤븐조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좀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말이 많이 와닿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적었네. 10년 후에 내가 봤을 때 어떨지 1년마다 기록하고 싶대요, 이걸. 이때쯤에 제가 SNS 강의라 그래야 되나? 퍼스널 브랜딩 강의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들었었어요. 드로우 앤드류님의 강의였는데 제가 이때 한창 이분한테 빠져 있어서 이분 영상 막 엄청 보고 제가 그냥 이분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분 매력에 빠진 거야. 이분에게. 그냥 이분의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과 그 삶의 태도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빠져서 막 모든 영상을 계속 보고 한때 그랬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MKYU 대학에 들어가서 그게 약간 강의 듣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김미경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 듣는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드로우 앤드류님이 하시는 퍼스널 브랜딩, SNS 마케팅 강의.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팁들도 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저의 채널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잡았던 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제 채널을 크게 봐서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 자체도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걸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제 나의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좀 이렇게 저는 발굴해주고 싶어요. 이게 제 성향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MBTI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ENFJ거든요. ENFJ가 약간 그런 거에 희열을 느낀대요. 같이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고 막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되게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채널이 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 꿈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빡빡한 삶을 사느라고 좀 꿈을 잊고 살잖아요, 다들. 옛날에 꿨던 꿈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구석탱이에 집어넣고 살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싶은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그냥 뻔하게 살기에는.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면서 그냥 진짜 삶을 삶답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는데 저는 꿈이 정말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잊혀진 꿈들을 같이 발견하고 좀 작은 거라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채널의 방향성, 큰 주제를 꿈으로 잡고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걸 소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채널 정체성까지 어쩌다 보니 얘기를 한 번에 다 해버렸네. 기록한 거는 사실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기엔 너무 제가 민망해서 이런 것도 말할까? 여기 메모해놓은 것 중에 이제 그런 것도 말하면 좋겠다라고 적어놨는데, 뭐 목표나 좌우명, 좋아하는 노래, 인생 영화 이런 거? 인생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크게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거는 작년 채널 정체성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안 했나? 하여튼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연출과 안무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적인 복음 영화는 아니길 바래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기쁨을 알려주고 싶고, 뭔가 예수 팍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잔잔하게 스며들게, 진짜 그냥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라서, 뮤지컬 영화를 만든다면 간접적인 복음이 들어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왜 여기까지 왔지? 네, 하여튼 뮤지컬 영화 하고 싶은데, 왜 뮤지컬 영화냐? 저의 인생 영화가 하이스쿨 뮤지컬이에요.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제 지인들은 하이스쿨 뮤지컬 1, 2, 3가 저의 인생 영화고 저의 정말 많은 걸 바꿔놨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 영화를 접했는데 그걸 맨날 봤어요. 막 거기 나오는 춤들도 외우고 있고 노래도 당연히 외우고 있고, 그 춤을 가지고 그 곡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성극부에서 엔딩곡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정말. 지금도 가끔씩 보는데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뛰고 막 뜨거워지고 이러는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최근엔 또 위대한 쇼맨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말이 많아서,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그런 연출과, 저는 아무래도 안무 쪽에 있다 보니까, 안무 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하지만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안무나 그 스토리와 노래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안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화면 연출, 화면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위대한 쇼맨도 3번 이상을 봤거든요. 둘 다 제게 프론이 나와요. 제가 제게 프론 제일 좋아해서. 하여튼 그래서 하이스쿨 뮤지컬이 진짜 인생 영화고, 인생 노래는 아까 말했듯이 BY 노래들. 그것도 얘기할 거 있나? 몇 시냐? 9시. 한 2시간 반 뒤면 2021년이에요. 새해가 밝아요. 저는 26살이 되고요. 저는 나이에 대해서 딱히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요즘에 좀 꽂힌 말은 현재를 살자에 되게 꽂혀 있어서 최대한 지금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미래에 마음이 있고 과거에 마음이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최대한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6살 되는 게 보통은 막 너무 늙었다, 나이 많다 막 이렇게 느끼는 또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다 살았다 이러는 장난으로라도.
근데 저는 되게 청춘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청춘이죠. 저는 50살이 돼도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도. 그냥 지금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6살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저한테 25살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짜증도 많이 났고 나쁜 시각으로 보자면 정말 최악의 해죠. 근데 또 반대로 좀 좋은 시각으로 보자면은, 좋은 눈으로 보자면 정말 감사할 게 넘쳐나는 해였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감사하려는 눈으로 보면은 되게 내가 감사해야 할 게 많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2020년을 마무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5살이 되게 의미 있고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귀했어요. 또 25살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공연도 하고 안무도 직접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씩 꿈이 가까워지고 현실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의미 있고 소중하고 귀한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26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26살에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게 끄기 싫다. 왜 이렇게 나 말하는 걸 좋아하지?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러우면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5년 뒤에 저를 위해서, 10년 뒤에 저를 위해서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5년 뒤에 제가 보면 말을 너무 많이 해, 내가. 근데 말을 더 하고 싶어. 끄기가 너무 아쉬워. 하여튼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땠나요? 물론 안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다 지나고 보면 추억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단단해졌고 더 컸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낮아졌잖아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2020년을 행복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21년에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